오케이. 624번이랑 626번을 둘 다 풀어볼게. 그럼 일단은 626번부터 풀어볼게. 왜냐면 이거 두 개가 같은 문제인 것 같아서. 최대치에서 문제. x가 3보다 클 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의 최대값이 15래. 그럼 이거를 일단은 최대값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뭐 k제곱이 될 거고, 그렇지? k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k제곱을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제곱이 이차함수 y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x는 k일 때 최대값 k제곱이 되겠지 원래는. 그러니까 즉 범위 제한이 없다면 일단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가 여기가 k, k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 상황인데 여기에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환이가 어려웠을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3이 잠시만 3이 여기 있고, 잠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3이 뭐 K가 여기 있는데 3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K보다 3이 클 때가 있을 수 있고, K가 3일 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이 K보다 작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때그때의 그래프 모양이 다 달라지거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꼭지점을 포함할 거고, 만약에 3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3이 만약에 k보다 크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는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범위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누냐? 1번 k는 k가 3보다 작을 때 이거를 그냥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2번 k는 3일 때 3번 k가 3이? 뭐야, 잠시만. k가 3보다 클 때 k가 3보다 클 때가 이 경우고, k가 3일 때는 이 경우고, 그 다음에 3이 k가 3보다 작을 때는 이 경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1번 k가 3보다 작을 때는 그 범위에서 최대값이 15이려면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y 좌표가 바로 15가 돼야 돼. 3,15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k가 3보다 작은 상황이면 그 그래프 범위가 이렇게만 남기 때문에 최대값은 당연히 맨 왼쪽 x가 3일 때가 최대값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x 이퀄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값 15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 곱하기 k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15가 돼야 돼. 그러면 6k는 24가 돼야 되고 k는 4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만족하는지 보는 거야.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 k값이. 근데 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는 나가리가 되는 거고,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럼 다음 경우를 보는 거야. k가 3일 때. k가 3일 때는
당연히 최대값도 k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k제곱은 15인데 근데 이게 k가 3이기 때문에 9잖아. 뭔 말인지 알지? k가 3이기 때문에 k제곱은 9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최대값은 k제곱이 돼야 되고 k제곱이 15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경우 k가 3보다 클 때 이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답이 되겠지? 이때가 답이 되겠지?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때 최대값은 x가 k일 때 k제곱은 15가 바로 x가 k일 때 최대값은 k제곱 여기가 되고 그러면 그 k제곱의 값이 15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때가 바로 맞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 k는 어떤 값이 되겠어? k는 이제 뿔마 루트 15가 되는 건데 지금 k가 3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15는 안 되고 k는 루트 15가 되겠지. 그럼 이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루트 15가 되는 거야. 답은 루트 15.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살짝 어려운 게 아니고 화한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일 거야. 근데 이거를 일단 처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화한이가 잘 했을 거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제곱이라는 것까지는 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여기가 k, k 제곱이라고 한 것까지는 잘 했을 텐데 여기서 x가 3보다 크다는 범위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야. 그래서 멘붕이 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수랑 어떤 범위 제한이 걸렸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게 좋아. 수학에서 화한이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길 텐데 되게 막막하고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를 때는 범위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아. 첫 번째, 뭐 k가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가 3일 때. 세 번째, k가 3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냥 아예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에 약간 복잡하잖아. 그럴 때는 범위를 나누면 굉장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화한이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좋고 언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범위를 나눠야 되냐 이거는 화한이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습득을 해 나갈 텐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그냥 k가 3보다 큰 경우는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화한이가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접근을 못 하겠어. 왜냐면 k가 3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k가 3이면 이렇게 되고 k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이럴 때는 그럼 범위를 나눠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화한이가 물 흐르듯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이 경우에는 이렇고 이때 그러면 범위를 나누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문제 사고 흐름을 쭉 가다가 중간에 막혀. 쭉 가다가 여기까지 잘 왔지. 근데 막혔어. K랑 3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뭐야?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야 돼. 예를 들어서 K가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K가 3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히 K가 3일 때까지 전체를 무조건 다 포함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그럼 624번을 할게. 624번은 626번의 하위 호환 문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문제를 풀어 나가자. 624번 보면 이것도 범위 제한이 있네. 마이너스 5 x a라는 범위 제한이 있고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거는 2차 함수를 아예 제시를 해줬네. 그치? 이것도 그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해가지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뭐 대충 꼭지점이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순서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뭐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a의 값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a의 값이 되게 특수한 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을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 가장 특수한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 이 꼭지점이란 말이야. 이 꼭지점인데 a의 위치가 여기 있냐, a가 여기 있나, 아니면 a가 여기인가, 아니면 a가 여기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을 나눠서 해결하면 돼. 1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a가 마이너스 1일 때, 3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거랑 똑같아. 접근 방식이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쉽고 친절한 상황일 뿐이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a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 그 대칭축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아니면 그거 그 자체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나눠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쪽이 있으면 그 함수에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가 이것만 될 테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럴 필요가 없어. 보면은 최대값이 1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은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일단 지나야 될 거 아니야.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 대칭축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끊어야 되고, 일단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왔어.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될 거고 최대값이 14래. 근데 여기는 여기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여기 값을 체크해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25 마이너스 10 잠시만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14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이 y 값이 14야. 그러면은 여기 y 값이 14고 이게 뭐지? 응? 잠시만, 일단은 내가 왜 헷갈리는지 이따 말해줄게. 일단 여기가 14고 여기가 마이너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오케이,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네. 쏘리 진짜 잘못 생각했어. 그냥 다 지울게. 미안.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군.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y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아까 보였던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 14야. 그치? 그러면 이제 a 값이 어디 있을 거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a 값이 어디 있을 거냐인데, 뭐 a 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포함해? 안 해? 안 해. 이건데 지금 여기가 y 값이 마이너스 2인데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최소값 범위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화환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여기처럼 범위를 나눠서 1번 뭐 a가 어떨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맞긴 한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는 정말로 k에 대한 정보가 이 2차 함수 식에 대한 정보, k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약간 어렵게 나눌 필요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최대값이 1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a의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이 여기를 지나면 최소값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보다 작아야겠구나. a가 여기 위치에 오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 위치가 14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a의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a,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y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사라지면 a 플러스 2는 0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2 또는 0인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풀었어. 다시 한번 이거 626번과 624번에서의 약간 화환이가 얻어야 될 교훈은, 수학에서 막막할 때 범위를 나누면 되게 좋다. 그럼 범위를 언제 나누는 거야? 정확하게 막막할 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수학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화환이가 배운 대로 개념 공부한 대로 쭉 풀다가 갑자기 막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때는 이러고 이때는 저렇고 막 막막하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우를 나눈 거야. 1번 K가 3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주저하는 대로 하지 말고 경우를 나누고, 경우를 나눈 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주의할 점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게 도록 경우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고, 624번은 그냥 626번의 하위호환 문제니까 여기